이 카카오톡 대표 허프로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저번 방송에 이어서 예. 이제 대표님 소개는 안 하셔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요. 소개는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 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알아가니까 요번 거는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대표님이 좀 몇 개 적어 오셨는데 그중에 제가 일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만 짧게 한번 치고 가볼게요. 수입차 프로모션의 허와 실 프로모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이 프로모션은 딜러사가 이제 어느 정도 코리아에서 니네는 어느 정도 해줘라.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이 발생이 돼요. 근데 A 딜러사하고 B 딜러사, C 딜러사 많지 않습니까? A 딜러사는 차를 많이 팔아서 재고가 없습니다. 근데 C 딜러사는 자기네 그 할당량이 있어요. 할당. 그러니까 분기별로 몇 대를 팔아야 돼. 그러면 분기 지금 대수를 못 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1사분기가 끝나가는데 총 1,800 중에서 400대가 남았어 지금. 못 뺀 거야. 그럼 딜러사가 이 재고가 남아있는 이 딜러사가 이 프로모션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코리아에서 A, B, C, D 모든 딜러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시청자들이 모르는 뭐 코오롱, 한성, 효성, 뭐 저먼, 뭐 이런 데를 지금 딜러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딜러사들이 차를 잘 파는 딜러사들은 재고가 없이 다 나갔는데 C라는 딜러사에서 유독 다른 애들은 잘 팔았는데 지들이 열심히 못해서 또는 마케팅비를 많이 못 써서 재고가 400대가 남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프로모션이 더 추가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 추가 생기는 게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온지도 몰라. 근데 그 정보는 제가 빨리 알죠. 그럼 이게 이 한 달로 따지면 첫째 주가 될 수도 있고 둘째 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말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상에서 제가 구매 시점이라고 분명히 밝혀줘요. 그럼 그때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는 상태 아니에요. 반도체 때문에. 지금은 원래는 이 프로모션이 좋아지는 게 관례인데 지금 오히려 역방향이 생기고 있어요. 프로모션이 줄어들고 있어요. 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입차들은 뭐 프로모션이라는 게 뭐 엉뚱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 재고를 떨기 위한 딜러사들의 어떤 출혈 판매인 거나 그래도 걔네가 망하진 않잖아요. 어차피 마진율이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그 분기별의 대수를 맞췄을 때 그 인센티브라는 게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의 금액이에요. 그런 얘기 하시면 상상의 금액이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제 벤츠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벤츠도 딜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한성도 있고 뭐 효성, 뭐 KC 여러 군데 많잖아요. 근데 이 벤츠 자동차 시장에 이 마켓시효를 한성이라는 자동차가 한 40% 이상 넘게 가져가요. 독과점이 심하네요. 근데 할인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한성이라는 브랜드 밸류로 파는 그렇죠. 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까지의 탄탄한 AS만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아무나 안 뽑으니까 한성은 효성도 지금 보면 거의 한 20%를 육박해요. 그럼 두 군데에서 60%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의 이 딜러사들은 무슨 형태로 가느냐? 차도 없으면서 할인만 올려놓는 거야. 차도 없는데 할인만 올려놓으면 이 소비자들은 헛갈린 거예요. 이게 색상별로 또 할인이 달라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농락당하시면 안 되고 구매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수입차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차를 코리아에서 수입을 했고 코리아는 법인이 독일 앞으로 돼 있잖아요. 얘네가 다시 딜러사한테 줘서 이렇게 해서 이 구조가 이해가 돼요. 국산차는 현대나 기아는 자기네가 파는 거잖아. 그 지점이 있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현대에서 운영하는 그다음에 대리점은 소장들인데 이 대리점 소장들이 현대한테 이 딜러사들처럼 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점도 이제 판매하고 그걸 받는 건데 그럼 국산차는 프로모션이 어떻게 됩니까? 국산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자동차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너무 독과점이 심해요. 거의 딜러를 딜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핫바지로 생각.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기본급도 없고 현대기아는 수당도 작고 거기다가 횡포가 대리점에 하는 횡포가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아시는 소장님도
얼마 전에 만세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 수입차처럼 이미 가격을 많이 높여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쟁할 이 딜러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점 체계니까 서브 딜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아 그럼 프로모션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최대 얼마 할인. 그리고 그 안에 뭐 현대카드 써야 되고 그렇죠, 현대캐피탈 그렇죠. 이용해야 되고 뭐 재구매 있어야 되고 예. 뭐 다자녀 있어야 되고 뭐 하고 뭐 하면 근데 그거는 그건 혜택이 안 뽑아버리잖아. 되게 되는 사람은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거죠. 뚜껑 딱 열어보면 할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어디 금융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금리로 그렇죠. 한 1%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금리는 신용이 좋고 뭐 이제 4대 보험 되고 뭐 기업이 좋고 이런 분들은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지 마시고 타캐피탈을 이용하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가 쌉니다. 하지만 또 현대에서 금리를 싸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순간순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딜러를 만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것도 장사다 보니까 자기가 이득이 남는 부분 쪽으로 이걸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정말 이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딜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내가 이분한테 또 차를 팔아야 되거든. 이 재구매를 해야 되거든. 한탕주의가 많잖아요. 애들이 미래를 안 보더라고. 이 한탕주의는 솔직히 얘기하면 소비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비자도 싸게 살려고 하니까. 예, 소비자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수당이 100만 원인데 110만 원을 해준다 그러는 거야. 날강도죠. 그런 아니, 애들이 그럼- 이제 칼을 안 든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네.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요. 제가 수당을 다 하는데 110이라 그래요. 제가 같이 삽시다. 거의 가서. 그럼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화 끊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거. 차알못을 위한 올바른 신체. 아니 대표님 차 많이 모르시지 않나요? 차알못을 위한 올바른 신. 대표님은 금융을 잘하시는 분 아니죠. 아니었나요? 이 차를 뭐 차를 많이 팔았으니까. 아, 차 판매에 있어서 한 달에 제일 많이 팔 때는 몇 대씩 팔았어요? 제가 한 달에 제일 많이 팔아본 게 101대 팔아봤습니다. 저는요, 대표님 이거 물어볼게요. 저도 예전에 차를 팔았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일해보고 한 달이 30일이에요. 예. 자, 그럼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쳐. 이면 일요일은 쉴 거 아니야, 사람이. 일요일은 만나러 못 가니까. 일요일도 일했어요. 아, 저 일요일 날 일한다고 쳐. 그럼 30일 다 일해. 예. 내가 한 달 안 쉬고 다 일했어. 자, 그러면 100대를 팔려면요. 차 한 대 팔려면 적어도 고객을 2번 이상 만나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떠냐면 저는 제가 딜러로 일하면서 제가 하지 않았던 행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현대자동차에 있어요. 근데 기아 자동차가 현대가 자동차를 갖고 오는 거야 나한테. 맞아요, 있어요. 저는 판매. 타사 판매. 전 타사 판매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00명을 어떻게 다 만나? 요거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는 한 30대 이상 팔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단체 차 아. 담배 회사가 이제 경합이 붙은 거예요. 아. 그래서 회사에서 저를 보냈죠. 네. 저를 보내서 그때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그분이 출근하는데 앞에서 집 앞에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오셔서 퇴근 데려다 드리고 퇴근할 때 또 회사 갔어요. 기다리고 또 나와서 모셔다 드리고 한 3일 했더니 전화 왔더라고. 아침에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 단체 차를 한번 팔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차를 팔아 보니까 타사 판매나 인터넷 불법 판매를 하지 않고는 100명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근데 보면 어떤 판매원들이 뭐 자기는 한 달에 200대 팔았다, 100원. 말이 안 되거든. 내가 예전에 현대자동차 다닐 때 10세대를 판 적이 있어요. 저 그때 정몽구 회장님 계실 때 한돈짜리 반지가 아니라 현대 뭐 배지를 받았거든요. 판매왕으로. 황금 열쇠 같은 거 같지. 요만한 거 있어요. 금으로 된 거. 애기 돌반지 같은 거. 근데 그때 제가 10세대를 팔았는데 출고는 11대를 했어요. 예. 2대는 차가 안 나와서. 근데 한 달 중에 일요일 빼고는 못 쉬었어요. 왜냐면 차 뭐 처음에 설명하러 가야죠. 그다음에 서류 받으러 가야죠. 그다음에 중고차 처리해 줘야 되죠. 차 나오면 또 갖다 줘야 되죠. 이게 차 한 대 팔면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인 혼자를 만나서 그 많은 대수를 팔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 법인 풀립. 내가 법인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에서 그냥 몇 대씩 나가는 건데 법인은 이미 서류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대표님이 차 알아서 갖고 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총무과에서 알아서 다 그렇죠. 하니까. 그냥 차만 갖다 주고 그 대표님하고 뭐 인사 한번 하고 술 한잔 진하게 먹고. 대표님 또 술 사줘. 그러니까.
이 차 알못을 위한 이 올바른 이 신차 구매 요령은 절대 자기 분수에 맞는 차를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로 플랜 리스라는 게 있는데 초기 비용도 10원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월 납입금이 보면 수입차 뭐 A클래스 같은 게 한 49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월급이 100만 원, 150만 원인데 차를 덜렁 사요. 바로 이 카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카카오톡에서는 이 봉급이 낮으신 분한테는 차를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그건 또 너무 좀 차별인가? 아니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아니, 그 사람이 또 사실 뭐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분 돈 벌었을 때 와야지. 우리는 심사를 하게 되면 이분이 소득이 얼마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차 못 산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 탈락이야. 우리는. 아, 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PPL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유튜브 수익도 들어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월급이 연봉이 2,400인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를요? 벤츠를. 아,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같아. 예,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는 수입차가 정 타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 한번 딱 잡고 그냥 렌트를 하세요, 수입차. 그래서 렌트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타보면 에이, 또 수입차도 별거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예, 판매하시는. 그러니까 시계 그 대신에 연봉이 많아지면 그때 허프로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냥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윤 한 20% 때려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차를 구매하실 때 A라는 차를 봤어요. B라는 차를 봤어요. 근데 A차가 끌리는데 요건 할인이 300만 원이야. 근데 B라는 차는 별론데 여기 할인이 1,500만 원이야. 그러면 B라는 차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차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할인이 많다고 해서 그 할인이 많은 차를 사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필요한 차, 이런 차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모님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차를 구매를 하시는 게 이 가장 좋습니다. 정말 그래도 이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허프로한테 전화 주시면 허프로가 밤 11시까지 전화 받습니다. 일찍 주무시던데? 예? 되게 일찍 주무시던데? 제가 좀 일찍 잘 때도 있고 좀 늦게 잘 때도 있고 좀 제가 잠을 많이 자지 않으니까 한 3, 4일 잠을 뭐 서너 시간, 뭐 4, 5시간 자거든요. 그럼 한 번은 또 몰아자게 되더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차량의 올바른 인수 방법. 이건 또 뭐 이거는 구매랑은 전혀 생뚱맞게 다른 내용인데요. 이거 다 빼고. 예. 차량의 올바른 인수 방법은 구매랑은 상관없고 이거는 사실 자동차 판매 딜러가 알려줘야 될 상황이지 카카오톡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제가 판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차량의 올바른 인수 방법은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미 서류를 다 주고 번호판이 달린 상태에서 옵니다. 그리고 국산차 같은 경우는 서류를 다 주고 이 번호판을 달아놓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치 않으면 나한테 임시번호를 줍니다. 네, 한 열흘 정도 되죠. 예, 열흘 정도 주죠.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내가 차를 딱 봤는데 차가 마음에 안, 차가 어디에 이상이 있어. 하지만 번호판은 달려 있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어렵잖아. 그럴 때는 바로 팁이 뭐냐면 인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수증을 딜러들은 그냥 그거 받으려고 난리를 쳐요. 네. 인수증에 사인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팁이네. 팁이고. 인수증이 임판하고 같은 효력을 그러니까 인수증이 뭐냐면 내가 차를 안전하게 인수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렇죠. 건데 난 아직 인수가 안 된 상태네. 그렇죠. 인수가 왜 차를 보지 못했으니까. 수입차 업체에서 허 대표님 많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하지만 이것은 차 할못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국산차 같은 경우는 허프로가 생각할 때는 국산차는 일단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서류를 다 주고 번호판을 달아놓으라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임판으로 한 일주일 정도 타세요. 일주일 정도 타시다가 이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판은 열흘이란 기간이 있잖아요. 예. 자, 수입차를 제가 이제 그 부산에 창원에 예. 최찬호 팀장님한테 M550i 샀잖아요. 예. 자, 이분이 차를 가져왔어 나한테. 인수증을 언제까지 내가 사인 안 하고 버틸 수 있어요? 인수증은 차를 받을 때 인수증에 사인을 해야 차를 줍니다. 인수증에 사인 안 하면 차를 안 줍니다. 그러면 차를 타볼 수는 없네. 그렇죠. 타볼 수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타봐도 알 수 없는 게 거의 이 PDA 센터에서 거의 확인을 다 하고 나와요. 차가. 그러면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좀 어려운 게 예. 인수증에 사인을 하지 말라. 안 하면 차를 안 준다며.
그러면 내가 차를 바꾸 타다가 어떻게 클레임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제조사에서는 중대 결함 3회 이상. 네. 근데 처음에 차가 왔을 때는 외관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PDA 센터에서 검수를 다 거치고 딜러도 지금 검수를 다 마쳐요. 근데 그런 일들은 많지 않지만 인수증을 내일 준다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딜러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딜러 재량이죠. 네. 자기가 차를 살려면은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차를 받았는데 예. 강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해줄 거니까 좀 바쁜 척하고 야 펜이 없네 그러면 펜을 좀 획 던져버리고 야 펜이 없어서 네. 내일 내가 해갖고 줄게. 네. 그리고 일단 차를 타고 아니죠. 이상 있으면은 야 너 인수 안 했으니까 가져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는 거의 긴장되는 딜러들이.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요즘에 레몬법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레몬법이 뭐 차가 조금이 고장이 나서 뭐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중대 결함이고 그리고 이 자동차는 뭐 우리 노 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4만 가지 이상의 이 부품을 조립해서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들 많이 하는 이 뽑기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품이 많이 조립이 돼서 이게 움직이니까 그런 소소한 고장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리콜을 더 많이 해주는 회사는 우수한 회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리콜을 해주는 회사는 이 차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의식도 참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국산차는 왜 그러냐면 임시 남발을 주지 않습니까? 타보고 다닐 수가 있어요. 네? 타보고 다 근데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나 등록 안 해. 캐피탈 취소해버려 그냥. 나 차 안 사. 한 임판일 때는 회사 명의예요. 그럼 수입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나요? 수입차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임판을 달아주는 거예요. 안 달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 수입차는 왜 그러냐면 이 수입차의 하나의 야비한 작전이죠. 임판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걸 안 주고 남발을 달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배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이런 게 있을까 봐 미리 그냥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대표님이랑 제가 외국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 예.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임판으로 주행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예. 그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거를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좀 이런 횡포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노사님 예전에는 정말 일이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너무 잘 알고 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글도 많이 읽고 있다 보니까 PDA 센터에서 완벽하게 거의 해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수입차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딜러들이 오면 네. 딜러들이 다 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차를 받지 않습니까? 이 썬팅하는 업체 이런 데서도 차를 다 검수를 해요. 겉에만. 이 속안에는 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속안에 보려면 뭐 수수료를 사람을 해서 봐야 되는데 차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품질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그냥 난 불안하다. 그럼 임판으로 타십시오. 임판으로 타고 이상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허플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팁도 많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사실상 이 명예훼손죄로 또 영업방해 명예훼손죄로 또 이 괜히 또 이 고발 그렇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아무튼 오늘도 그러면 예. 굉장히 포인트 강의를 잘해 주셨는데 이 방송들이 나가고 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분명히 댓글에 쓸 거예요. 예. 그걸 제가 모아서 또 허 대표님 모시고 예. 한번 또 시청자들이 진짜 궁금한 걸 알려주는 걸로 다시 한번 방송 그러니까 찍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확인하시는 게 좋냐면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가셔서 그냥 카카오톡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어플이 나와요. 그래서 어플을 받으셔서 거기에 쓰셔도 되고 뭐 이 포털 사이트에 그냥 카카오톡만 찍으면 제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차 알못을 위해서 제가 잃어버린 돈을 꼭 찾아올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내용 얘기해 주시고 예. 또 그렇게 속상한 일이 당한 분들을 위한 예방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또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부도 못했어요. 전 그래서 뭐 커뮤니티에 글 쓰고 이럴 때 막 철자법도 틀려요. 전 그냥 그대로 가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27년 자동차 한 길만 왔지 않습니까? 저는 자동차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겠습니다. 분야에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